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 서주영입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혼자보다는 함께여서 더 좋은 건데요. 전주 시내 동네 빵집들이 똘똘 뭉쳐서 전주 동네빵집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한입이 베이커리의 임재호 대표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7일이었죠. 네. 전주 동네빵집 협동조합이 이제 창립이 됐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14명의 제과협회 이사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그중에는 제과 제빵 학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과 제빵 교수님도 계시고 동네빵집 오너들이 10여 명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4명이 이렇게 모여서 동네빵집 창립식을 갖기도 했고 또 그 후에 모여서 여러 가지 동네빵집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창립총회를 이제 연 만큼 앞으로 이제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 또 특별히 이제 또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또 남다른 포부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꾸려 나갈 생각이신지요? 동네빵집의 그 장점을 살려서 동네빵집 각자의 매장마다 잘 나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을 한 두 가지씩 연출을 해서 14명의 이사들이 두 가지씩만 내도 28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품을 모여서 동네빵집 그 신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집, 동네빵집 말고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 그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도 참 심하셨다고요. 한 20년 전에만 해도 동네빵집이 전주 시내에 한 250여 군데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동네빵집이 122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그 빈자리를 프랜차이즈가 120개 정도 오픈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이 동네 빵집이 이렇게 이번에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든 계기가 있다고요? 시내 영화의 거리에 있는 동그라미 제과라고 네. 전주시 허가 1호의 동네빵집입니다. 그 제과점이 작년 연말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동네빵집 이사들이 모여서 네.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허가 1호점인 동그라미 제과를 계승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래서 우리 그 동네빵집 이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모인 가운데 저번 달에 저희가 동네빵집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그라미 제과점이 재건축을 위해서 폐점을 한 계기도 됐지만 프랜차이즈 업소한테 경쟁력에서 밀려서 문을 닫게 된 것이 저희들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 계승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동네빵집 이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이 협동조합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참 출발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이 전주 로컬푸드 효자점 2호점에 이 전주 동네빵집 협동조합이 입점을 하게 됐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네, 지금 그 오픈 준비 중입니다. 네. 전주 시내 동네빵집 제과인들이 업소마다 그 잘 나가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제품들을 각 이사님께서 한 두 가지씩만 가져와서 새로운 제품보다도 잘 나가는 동네빵집 제품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이제 생산될 빵은 이제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되나요? 동네빵집 셰프들이 직접 가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네빵집에서 숙련된 베테랑 기술자들하고 저희 동네빵집 셰프들하고 기술 협력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주시는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120여 곳이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네. 동네 빵집을 또 살펴보니까 122곳 정도 되는데 수치상으로서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목 좋은 곳에 거의 다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수치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매출액 차이로 봐서는 굉장히 동네 빵집이 부족할 겁니다. 네. 목 좋은 자리는 프랜차이즈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마케팅으로 입점을 해서 동네 빵집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동네 빵집은 자본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에서 밀리고 자본력에서 밀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본력에서도 많이 좀 뒤처지고 요즘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보면 카페도 같이 겸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빵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동네 빵집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해 놓으셨다고요. 아마 동네 빵집은 신선한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전주 시내의 근교에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빵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만든 빵은 수도권에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또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또 주목할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 장인의 이제 기술과 지역 특산품이 결합된 이제 또 최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프랜차이즈 빵들은 거의 수도권에서 만들어서 오지만 동네 빵집은 대부분 직접 만들어서 지역 농산물, 우리밀, 뭐 감자, 양파, 계란 모든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신선하고 동네 빵집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자본력 쪽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네 빵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당일 생산과 당일 소비 그리고 또 어떤 점을 들어봤을 때 좀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은 품목군 프랜차이즈보다 많지는 않지만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 발효빵이라든가 달지 않은 빵을 식사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빵들을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 매장들이 정말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동네 빵집을 찾아두는 단골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도 없어도 한 17년 그 한 자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 자리에 사시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다가도 저희 집 그 빵을 사러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 그래도 어느 빵집보다 우리 한입이 빵이 최고야. 또 이 집 빵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참 편해. 밀가루 빵인데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더 열심히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동네 빵집 하면 저도 이제 자주 들르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왠지 좀 뭔가 푸근하고 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아마 프랜차이즈와 달리 동네 빵집에 오시면 덤으로 하나씩 더 줄 때도 있고 네. 시식도 크고 많이 잘라놓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머니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네. 와서 잠깐 쉬고 가고 우유와 빵을 먹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정이 듬뿍 담긴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임재호 대표를 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살 때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하셨더라고요. 34년간 이제 빵과 함께 해온 이제
소위 말해서 임탁구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빵을 이렇게 만들 계기가 되셨나요? 친구와 함께 우연히 서울에 있는 제과점을 들러서 빵도 먹고 제과점 구경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도 생각나지만 달콤한 단팥빵 맛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기술을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다음에 제과점에 얘기를 해서 바로 상경에서 취직해서 제과제빵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34년 동안 지금까지 그 시간을 좀 돌아보면 어떠세요? 좀 힘든다거나 좀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많았죠. 저희 뭐 34년 전 제빵 기술을 배울 때는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잠을 푹 자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직장 생활 책임자를 하고 그럴 때는 어려움이 많았죠.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직장을 운영을 했으니까 아마 전주에 알만한 유명한 제과점, 서울의 유명 제과점에 생산 책임자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개업 초기에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래도 지금은 예전에 그 처음 일을 배울 때나 그럴 때보다는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처음에 배웠을 때 그런 생각을 떠올려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열심히 배워오고 이 길을 쭉 걸어오신 덕분이어서 그런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베이커리도 굉장히 잘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그 품질 유지와 재고 관리 또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제가 지금 3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생산일지는 제가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에는 보면 이런 그 부침개 같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네 빵집에도 비 오는 날에는 튀김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에는 보면 식빵 종류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보내고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식빵을 먹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요일에 따라서 나가는 품목과 나가는 양들이 다르죠. 그런 것을 일일이 제가 체크해 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빵 양을,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당일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재고량도 훨씬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당일에 이렇게 남아있는 약간 소량의 재고라도 있으면 또 좋은 일에 또 쓰신다고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빵을 팔다 보면 많이 남는 날도 있고 부족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날은 뭐 아동보호센터나 천사의 집, 무지개 가족 이런 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한 30여 명, 40여 명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빵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 제가 왜 이런 그 기부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 제과점을 열었을 때 굉장히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은 빵들을 가까운 보육원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로운 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참 이 집 빵이 맛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처음에 영업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기부 문화 이런 건 더 많이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마가린 대신에 이제 버터를 쓰는 등 이제 식재료에 있어서 정말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또 먹는 모습을 보면 또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시겠어요. 아무래도 요즘 소비자들 입맛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요리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과제빵에도 식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연 버터와 우유 생크림 이런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크림 케이크라든가 식빵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빵을 만드는 장인의 그 최고 명예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명장이라 일컫잖아요, 저희가. 근데 임재호 대표께서는 이제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제과 기능장, 그리고 또 제과의 달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데요. 전주에는 이런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신가요? 6명 정도 있습니다. 제과 기능장이. 그리고 요즘은 제가 제과 기능장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 소상공인 날 제과 달인 선발대회에서 영예롭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또 미래에 이제 또 빵 장인들 양성하기 위한 또 후학 양성에도 또 힘쓰고 계시다고요. 예, 제가 그 전주에 있는 기전대학에서 4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저희 아들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제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아들한테도 이걸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제빵 일을 안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제빵 일을 곧잘 잘하더라고요. 네. 또 아드님이 만든 이제 빵도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협동조합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이제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에 있어서 이제 협동조합이 앞으로 헤쳐나갈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라는? 일단은 프랜차이즈가 동네 빵집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로부터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네 빵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조합원들이 메인 공장을 만들어서 동네 빵집이 여러 가지 품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은 만들어서 동네 빵집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장차에는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또 전주 시내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소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직 그 협동조합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2통화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런 식의 동네빵집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동네빵집 조합원들을 더 많이 모집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네. 동네빵집에 가입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제과 기술인들이 많이 다른 업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 운전이라든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빵집이 잘 되어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동네빵집에 모여서 환한 웃음을 가지고 동네빵집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식재료, 특히 이제 전주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빵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좀 맛있는 빵 많이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동네 빵집 살리기에 있어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